여보 운전수 양반, 여기다 내버리고 가면 어떡하오. 녹번리까지만 날 데려다 주오. 통지서딸 꽃 본 듯이 아니라 녹번리까지만 날 좀 데려다 주소. 치에딸 것 없이 다리가 휘청거리누나. 테너 박인수와 가수 이동원이 노래한 향수의 노랫말로 유명한 정지용 시인의 시 녹번리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오늘은 정지용 시인이 1950년 전쟁 때 강제 납북되기 전 평화로운 마지막 날들을 보냈던 곳 은평구 녹번동 일대를 걷겠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초가가 있던 곳, 지금도 존재하는 유일한 산골 판매소, 녹번리의 유래를 가져다준 산골마을을 걸으며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길여행은 지하철 불광역에서 출발해서 정지용 시인의 초가터를 거쳐 서울 기록원의 안팎을 둘러본 다음 산골 판매소를 구경하고 녹번 산골마을과 응암 산골마을의 골목을 걸어보고 지하철 녹번역에서 끝나는 코스입니다. 순수 걸음거리 4.5km, 순수 걸음시간 1시간 28분의 골목길 여행입니다.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불광역 3번 출구입니다. 불광역 3번 출구에서 직진해서 만나는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건너자마자 우회전해서 인도를 따라 쭉 직진합니다. 오늘은 해설사 김두구님을 따라 은평구에 남아있는 한 시인의 발자취를 찾아 나섰습니다. 노래 향수의 가사로 유명한 초당 정지용 시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220m 정도 걸어오자 양광교회와 만났습니다. 교회 담벼락을 끼고 왼쪽으로 작은 골목 안으로 들어섭니다. 정지용 시인이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살았던 당시 녹번리의 초가집 초당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골목을 지나와서 이마트 24에서 좌회전했습니다. 바로 삼거리와 만납니다. 정지용 길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녹번로 3가길 표지판도 함께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삼거리에서 정지용 길을 70m 정도 걸어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정지용 시인이 약 3년 정도 살았던 녹번리의 초가집터입니다. 지금은 그 초가집에 흔적도 없이 빌라가 들어서 있네요. 그래도 건물벽에 정지용 초당터라는 표시와 함께 녹번리 식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정지용 초당터라는 안내판입니다. 임산하면서 이제 좀 느낌이 안 좋다. 녹번리, 여보 운전수 양반, 여기다 내버리고 가면 어떡하오. 녹번리까지만 날 데려다 주오. 동지서딸 꽃 본 듯이 아니라 녹번리까지만 날 좀 데려다 주소. 치에딸 것 없이 다리가 휘청거리누나. 이렇게 정지용의 녹번리 시가 시작됩니다. 1950년 1월에 만든 시입니다. 정지용 시인은 1950년 6.25가 터지고 여기서 납북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정지용 초당터 구경을 마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지용 길 표지판이 있던 그곳에서 우회전합니다. 다음 사거리에서 GS25를 끼고 1시 방향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200m 정도 더 직진했습니다. 사거리가 나오고 거기서 마주한 큰 길 왕복 2차선은 녹번로입니다. 해원 감자탕 앞에서 좌회전해서 뒤돌아보면 멀리 언덕이 보이는데요.
그곳이 아마도 녹번리 시에 등장하는 소년 가마원 자리가 아닌가 추정합니다. 불광역 녹번역 표지판이 있는 방향으로 90m 정도 걸어가면 큰 길 통일로와 만납니다. 녹번로를 횡단보도로 건넌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통일로를 횡단보도로 다시 건넙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서울시 50+ 서부 캠퍼스와 서울 기록원이 있는 넓은 부지와 마주합니다. 서울 혁신파크 부지입니다.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우회전해서 바로 좌회전, 서울 기록원 표시가 있는 그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서울 기록원 서부 캠퍼스 담장을 따라 80m 정도 직진하면 왼쪽으로 입구가 나옵니다. 서울시 50+ 서부 캠퍼스와 서울 기록원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정면에 서울 기록원 건물이 나왔습니다. 서울 기록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왼쪽에 있는 노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 서울 기록원은 서울시에서 설립한 것인데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입니다. 광역시도는 모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영구적인 기록물 관리기관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 본청구와 자치구, 투자출원기관, 산하기관에서 생산 보유한 공공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3층까지 올라왔습니다. 개방형 서고로 들어섭니다. 1968년부터 경상북도 청도 문서보관소에 서울시 기록물들이 보관되다가 2019년에 서울기록원이 개관되면서 모든 자료들이 이곳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13만 3,402권, 현재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의 양입니다. (2층으로) 내려오면 야외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만 가능한 문입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연결 의자들이 멋지게 자리하고 있네요. 건물을 끼고 왼쪽으로 돌자 커다란 거울이 등장했습니다. 해설사님이 이곳으로 안내한 이유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잠시 앉았습니다. 해설사님의 정기용 시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멋진 풍경을 담은 건물 거울을 뒤로 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들어왔던 입구 쪽으로 나갑니다. 서울 50+ 서부 캠퍼스 건물을 끼고 왼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15m 정도 걸어서 염광교회에 몸미쳐서 오른쪽 작은 골목으로 접어듭니다. 골목의 왼쪽 벽이 염광교회의 벽입니다. 골목을 지나자 어린이 놀이터가 나오네요. 직진합니다. 횡단보도가 나오고 오른쪽의 큰 길이 통일로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직진합니다. 불광역에서 녹번역 가는 방향입니다. 지나온 어린이 놀이터에서 450m 정도 직진하자 녹번역이 나타났습니다. 녹번역 2번 출구를 지나서 계속 직진합니다. 홍제역 방향으로 계속 오르막을 걸어가자 앞에 높다란 생태 통로가 보입니다. 왼쪽으로 오르막이 심한 골목이 나타나고 왼쪽 벽에 산골마을 안내도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통일로가 1972년에 나면서 원래는 하나의 마을이었어요. 이게 작은 길에 하나의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동서로 마을이 분리되었던 산골마을은 2015년 43년 만에 두 마을 사이에 생태통로가 이어지면서 한 가닥의 연결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을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이용할 수는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올라갔다가 이 마을로 다시 가기는. 산골마을이라는 이 동네의 이름은 과거에 뼈가 부러지거나 다쳤을 때 치료하는 약재인
산골이 채취되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는데요. 산골짜기라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통일로 건너편 응암 산골마을 골목이 보입니다. 통일로를 따라서 생태통로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통일로를 아래에 두고 녹본 산골마을과 응암 산골마을을 연결해주는 생태통로입니다. 생태통로 아래를 지나서 통일로변 인도를 따라 직진합니다. 왼쪽에 상골 판매소라는 표석이 세워져 있네요. 오늘은 특별히 이 상골 판매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두근 해설가님이 미리 관리인과 연락해서 만든 기회라고 합니다. 오래된 산골 판매소 간판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엔 직접 광물 상골을 채취하던 곳입니다. 땅의 신령을 모시는 후토 대신령 비가 서 있네요. 지하수가 모여 있는 곳인데요. 빛깔이 녹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바닥이 녹반 녹색빛을 띠는 바위인 상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상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밖으로 나갑니다. 상골 판매소 견학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우회전해서 왔던 길로 내려갑니다. 생태통로 아래를 지나서 녹본 상골마을 입구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상골마을 안내판 쪽으로 우회전합니다. 경사진 오르막 언덕을 올라갑니다. 이 동네가 바로 녹본 상골마을입니다. 골목은 온통 계단과 오르막 비탈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골목을 거의 올라설 때 상골마을 모아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인 택배 보관함도 있네요. 꽃벽을 따라 조금 더 오르자 골목의 끝을 만났습니다. 녹본 상골마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집 옆입니다. 잠시 쉬었다 일어나자 바로 벽화와 마주했습니다. 뒷산 절개지를 버티는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그림 사이에 희미하게 시가 쓰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주용 시인의 녹본니가 쓰여져 있네요. 왜 이렇게 희미하게 써놓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는 사람만 보라는 뜻인가요? 녹본니 시벽을 뒤로 하고 내리막에 들어섰습니다. 조금 내려가자 갈림길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개수나무입니다. 가을 단풍이 들 때 잎에서 달고나 향이 난다는 나무이고 서양에서는 카라멜 향이 난다고 해서 카라멜 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녹본 상골마을에서 내려와서 큰 길에서 좌회전, 다시 생태통로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건너편 응암 상골마을을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찾아 올라온 곳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거기서 우회전, 녹본 상골마을에서 통일로를 건너 응암 상골마을 방향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건너편에 녹본 상골마을 입구가 보이네요. 그리고 그 바로 반대편에 응암 상골마을 입구입니다. 응암 상골마을 골목을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이곳은 녹본 상골마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그냥 흔한 평범한 주택가의 골목입니다.
계단 없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비탈길을 한참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긴 계단을 만났습니다. 계단을 한참 걸어 올라오자 간음사라는 절이 나타났습니다. 계단 옆에 바로 절이 있습니다. 간음사를 지나 계단을 조금 더 올라가면 계단 끝을 만납니다. 왼쪽에는 산으로 연결된 계단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산 기슭을 따라 흙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이곳이 바로 전망대가 됩니다. 동네 아래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네요. 다시 내려갑니다. 관음사를 지나서 왔던 길로 내려갑니다. 다시 응암 산골마을 입구로 돌아왔습니다. 맞은편에 녹본 산골마을 입구가 보입니다. 산골마을 구경을 마치고 통일로를 마주보고 좌회전합니다. 녹본역 방향입니다. 250m 정도 내려오자 녹본역과 마주했습니다. 녹본역 3번 출구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길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3시간이었지만 순수 걷는 시간은 1시간 28분이었습니다.